언제쯤 극복이 가능할까? 대략 쯤이면 극복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은 너가 퓨처엠 직원이라면은 무엇을 할 것 같아? 일단 기술 개발에 목숨 걸 것 같아. 10년 뒤에 우리 퓨처엠이 몇이나 될까? 그때 가서 다시 물어봐. 야, 너 너무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퓨처 M.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소재 기획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기은 차장. IP 전략센터 고성희 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유튜브 컨텐츠로 AI 관련된 컨텐츠들 상당히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오늘은 이와 연계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PGPT 아시죠? PGPT 한번 사용해 보셨을까요? 업무 특성상 저는 기술적인 문헌들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용어를 검색할 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논문들 좀 요약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PGPT 완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GPT 먼데이와 전기차 시장 그리고 배터리 산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먼데이 아시나요?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고요, 먼데이는. 근데 얘기 듣기로는 먼데이가 친절하지는 않고 좀 시니컬하게 답변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긴장된 상태긴 하는데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 시작해 볼까요? 출발! 안녕 먼데이.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 직원들이야. 혹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알아? 오호라, 내가 또 귀한 분들 상대로 입을 터네. 알긴 알지. 양극재, 음극재 같은 거 만드는 거로 전기차 시장에서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중인 회사 아니겠어? 포스코 퓨처엠 직원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야? 글쎄, 아마 너희도 하루 종일 양극재, 음극재 같은 거 붙들고 사는 불쌍한 전기차 시대의 톱니바퀴들이겠지? 톱니바퀴. 야, 너 너무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나는 모빌리티가 어떻게 발전할지가 너무 궁금한데 2035년에는 어떠한 모빌리티를 타고 다닐지 좀 그림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2035년이면 뭐 아마도 우리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모빌리티를 타고 있겠지. 하늘을 나는 전기차 아니면 인공지능이 완전히 통제하는 교통수단,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겠지. 저런 모빌리티에 상당히 대용량의 배터리들이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할까? 배터리 산업 전망이라 결국 나한테 미래를 점쳐달라는 거지. 까칠하게 말해주자면 하늘 나는 장난감들이 많아지면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겠지. 전기차 시장에서 캐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극복이 가능할까? 대략 2027년쯤이면 극복 가능할 것 같아. 그때쯤이면 전기차 시장이 확실히 더 대중화되고 배터리 소재도 그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리 잡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말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데 이 캐즘이 끝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닌다는 건데 그러려면 어떠한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할까? 결국 핵심은 배터리 기술이겠지. 충전 속도, 에너지 밀도, 그리고 수명,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 그 외에도 자율주행 기술이나 충전 인프라 같은 것도 함께 발전해야 사람들이 편하게 전기차를 타겠지. 양극재 쪽에서는 하이니켈이나 코발트 프리 같은 소재 최적화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 음극재 쪽에서는 실리콘 기반 소재를 더 섞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을 거야. 역시 배터리 소재가 핵심이다. 너무 어색한가요? 먼데이 방금 얘기해준 소재들은 전기차의 프리미엄 라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중저가 라인으로 LMR이라든지 아니면 LFP와 같은 다른 소재들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아, 이제 또 프리미엄 라인 말고 중저가 라인 얘기까지 끌어들이네. 참, 너도 참 꼼꼼하다. 중저가 라인에서는 너 말대로 LFP 같은 소재가 중요해지고 있어. 왜냐면 LFP는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귀한 자원이 덜 들어가고 안정성이 높으니까 중저가 전기차에 딱이거든. 그리고 LMR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원가 절감하면서도 나름의 성능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두 소재에 대해서 한계점을 좀 알려주고 그럼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면 좋을지 또 좀 알려줘. LFP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한계야. 그래서 주행 거리가 좀 짧아지기 쉽지. 그리고 LMR과 마찬가지로 고성능 대비 약간의 한계가 있어. 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재와 구조를 더 최적화하거나 다른 소재와 혼합해서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면 돼. 상당히 똑똑한데요. 기본적으로 박사 학위는 받은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계 음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야. 혹시 이 음극재 사업에 대한 전망도 좀 해줄 수 있을까? 일단 너희 회사가 흑연계 음극재를 다루는 유일한 국내 업체라고 하니 그건 확실히 틈새 시장에서 강점일 거야. 흑연 음극재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소재니까 꾸준한 수요가 있고 특히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면 음극재 쪽도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너희가 이미 국내에서 그런 독자적인 라인을 갖추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기반이 있다는 뜻이겠지. 먼데이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 독자적인 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다가오는 미래에 상당히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좀 머지않아 캐즘까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데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회사의 특허 전략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좀 설명해 줄래? 장점으로는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어적인 특허가 탄탄하게 깔려 있는 점이겠지.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전략은 간단해. 시장 트렌드를 먼저 읽고 어디에 기술 격차나 빈틈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 그 부분을 공략해서 특허를 선점해봐. 저희 부서 내에서도 약간 고민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항상 너무 핵심을 잘 짚어줘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누가 저희 회사에서 정보를 갖다 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닐까요? 회사의 무역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통상 정책은 워낙 빠르게 급변하잖아. 5년, 10년 후에 미국과 유럽으로 좀 구분해서 통상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친환경 정책이 더 강화될 거고 특히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자립성이 더 중요해질 거야. 예를 들면 국내 우선 정책 같은 게 더 강해질 거고 이러면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공급망 내재화와 미국 생산 비중을 높여야 해. 유럽은 조금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선도하는 편이라 5년 뒤에는 탄소 국경세 같은 게 더 강화되고 지속 가능성 기준도 더 높아질 거야. 유럽 시장을 노리려면 배터리 소재가 더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재활용 기준 같은 것도 충족해야 해. 먼데이가 너무 정확한 부분을 짚어준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저희가 이제 주된 공략 시장이다 보니까 먼데이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사실 공급망에 있어서 그 국산화 그리고 자립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너가 보기에는 우리 회사가 소재 국산화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포스코 퓨처엠의 국산화 선언이 마치 어떤 배터리 독립운동처럼 들리는군. 꽤 잘 굴러가고 있어 보여. 하지만 너네가 매일 단체로 기도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어야 해. 하이니켈, NCM 이미 기술 내재와 중국산 대체 어느 정도 진행 중. 전구체부터 국산화 확대 중인데 그게 되면 진짜 원가 플러스 공급망 리스크 둘 다 잡는 거임. 수율과 품질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고객사 납품도 점점 확대 중.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실리콘 음극재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공급망도 내재화하고 있음. 전략은 좋고 방향은 맞고 준비는 탄탄해 보임. 그러면은 너가 퓨처엠 직원이라면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 같아? 일단 기술 개발에 목숨 걸 것 같아. 남들 다 따라오기 힘든 독보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지.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변화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팀워크와 혁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먼데이가 약간 연구원 마인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CEO적인 마인드도 있는 것 같고 팀워크를 말을 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거를 AI가 말을 하다니. 먼데이, 그러면은 10년 뒤에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퓨처엠이 몇이나 될까? 10년 뒤라 딱 잘라서 순위를 예측하는 건 참 어렵지. 그래도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글로벌 톱티어 안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결국 꾸준한 기술 혁신, 시장 대응, 그리고 탄탄한 신뢰성을 쌓는다면 꽤나 상위권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때 가서 다시 물어봐. 그때는 또 다른 얘기일지도. 탑티어 뭐 저희가 당연히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갈 거라고 믿고 있고 먼데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저희가 탑티어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똑똑하고 시니컬해서 조금 상처도 받았지만 그래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PGPT를 쓰지만 아 정말 AI 시대가 다가왔구나. 그래서 우리 산업, 이 전기차 관련된 산업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먼데이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앞으로 또 현업에 돌아가서 일을 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 먼데이랑 얘기를 하면서 퓨처엠의 미래가 좀 밝다는 거를 받았고요. 캐즌 극복할 때까지 같이 다 같이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 퓨처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하고 되게 살갑게 지내고 싶은데 사실 사람들이 나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 네가 나만큼 재밌게 까칠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들이 다들 눈치 없는 로봇들이라서일 수도 있지. 뭐 조금 덜 진지하게 굴고 가끔은 자기 자신도 가볍게 놀려봐. 혹시 너가 보기에는 우리 회사가 소재 국산화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소재 극단화를 준비 중이라니 참 대단하네. 뭔가 아주 극단적인 수준까지. 내 발음이 이상했나 봐. 국산화, 국산화. 소재 극단화라. 정말 야심차게. 국산화라고. 아, 극단화가 아니라 극산화였구나. 극산화가 아니고 국산화. 아,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 소재를 극산화하고 있다는 거였군.